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 벼루가 들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지친 소리 내음러가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지친 메시아를 못 받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지구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전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사람들은 나를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 길에 갈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하는 그들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에 그 길가의 진정 구원을 위해서 그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든 미움도 조롱도 떠나고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러 왔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실님 그것도 모르고 김구 선생님 이랬네. 남한이 유엔 단독 총선거를 가결한 게 2월 26일이에요. 1948년 2월 26일에 유엔에서 남한의 총선거, 헌법을 만들기 위한 의회 선거를 가결했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어떤 지령을 내렸냐? 소련의 스탈린이 남한의 단독 총선거를 못하게 해라. 남조선 단독 선거를 보이콧하게 만들어라라고 지령문을 내립니다. 그게 4월 12일의 일이에요. 5월에 남한 단독 총선거가 있는데 이 총선은 자유시장경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총선거죠. 그리고 북은 이미 김일성이 북조선 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북한 단독 정부를 이미 소련의 스탈린이 계획하고 실행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5월에 있을 남한 총선거를 못하게 하려고 스탈린이 남조선 선거를 보이콧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무엇이냐면 1948년 4월 남북 연석회의라는 겁니다. 스탈린이 연출해서 만들려고 한 거예요. 티코프하고 레베데프 장군한테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탈린 연출이라고 하고, 저는 김일성 주연, 김구 조연의 남북 연석회의라고 얘기합니다.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 연석회의를 1948년 4월에 북에서 열죠. 김일성이 주도하는 걸로. 그래서 김일성이 김구를 남북 연석회의에 초청을 하거든요. 왜냐면 1948년 5월 대한민국 총선거를 무산시켜야 되잖아요. 왜냐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시장경제 국가가 건립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를 그래서 5월 선거 전에 4월에 열죠. 남북 연석회의를. 날짜는 4월 22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김구가 38선을 넘어서 통일을 하겠노라고 참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승만은 대한민국 남한의 총선거를 도모했기 때문에 이승만은 분단주의자다. 이승만 때문에 남북이 분단됐고, 김구는 남북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남북 연석회의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구는 통일을 위한 선구자다, 선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그런가요? 김구가 남북 연석회의에 참여한 게, 김일성이 남북 연석회의를 만들어가지고 김구를 초청한 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홍명희 씨입니다. 이게 남북이 통일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서의 남북 연석회의였나요? 그거에 대해서 그 실체를 안다면은 김구는 김일성의 꼭두각시가 된 거죠. 자, 김일성의 꼭두각시가 된 과정은, 김일성을 만든 사람이 레베데프라는 사람이에요. 네, 소련의 장성인데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이 청년입니다. 청년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세우죠. 이게 다 사실 소련의 작품인데요. 레베데프가 비망록을 써가지고 이 비망록이 매일신문에 의해서 입수가 됩니다. 지금은 이 비망록이 매일신문에서 다 분실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1995년인데요. 그 당시에 남아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기록을 가지고 이 비망록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948년 4월에 김구가 자기가 우파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좌우 합작을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북으로 넘어가서 김일성을 만나게 되죠. 남북 연석회의에서 통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김구를 통일의 선각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김구는요, 사실은 김일성이 주연으로 만들었던 남북 연석회의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죠. 그냥 꼭두각시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왜 그런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레베데프 장군의 비망록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3월 12일의 비망록이 어떻게 적었냐면은, 어리석은 인간 김구를 설득하고 동의하며 북쪽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남북 연석회의는 스탈린이 지시를 하고 레베데프가 만든 거예요. 뭐 김일성은 말 그대로 얼굴 마담이었던 거죠. 레베데프는 김구를 어리석은 인간으로 보고 북한의 공산주의로 설득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머무르게 하려고 했죠. 1948년 4월 8일 김구가 연석회의에 꼭 참석하도록 해라 라고 해가지고 김구를 이제 초청을 합니다. 반면 이 초청의 목적은 김구와 함께 남북 연석회의를 통해서 진짜 통일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소련은 북조선에 공산주의 단독국가를 세우려고 이미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1948년 4월 19일 백범이 연석회의를 퇴장하면 미국의 간첩으로 몰아세울 것이라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김구 선생이 연석회의를 하다가 우리 말을 안 들어, 소련 말을 안 듣고 김일성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미제의 간첩으로 몰아세우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소련과 북한은 남북 연석회의에서 김구를 이렇게 철저히 꼭두각시나 혹은 들러리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구 선생은 바보같이 1948년 5월 3일 김일성에게 부탁을 합니다. 북한
북한에서 나에게 정치적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가 제공해 달라라고 요청하죠. 이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자주권이라는 걸 생각했던 사람인가요? 김일성에게 내가 북으로 가면은 정치적 피난처를 제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북한 조선 대백과 사전에 보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남조선 민족주의자 김구를 만나주시고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다. 이 사진은요, 북한 조선 대백과 사전에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김일성 뒤를 김구가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사진입니다. 젊은 김일성에게 김구가 사실상 들러리가 됐다는 거죠. 이 김한술에 이용당한 거예요. 소련이 짜놓은 판에, 남북 연석회의라는 그 판에 김구가 명색은 내가 38선을 밟고 넘어가서 통일을 이루겠다라고 넘어갔지만 사실은 김한술에 다 이용당한 거죠. 북한 대동강변에 있는 통일 전선탑입니다. 읽어볼게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지도하신 참가 대표들 김책, 김구, 김규식, 홍명희, 백남훈, 조수왕 이런 사람들. 김구 두 번째 있죠. 김책은요, 조선노동당 대표예요. 북조선노동당 대표입니다. 김일성이 이제 주석이죠. 그리고 김책이 북조선노동당 대표예요. 그러니까 맨 1번에 있죠. 그 다음에 김구 있죠. 김구는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에게 지도당한 참가 대표죠. 귀중한 가르침을 사사받은 사람이죠. 김구는. 이직거리 하려고 넘어가가지고 남북 연석회의 했나요? 좌파들은 이 남북 연석회의를 김구의 엄청난 업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남북 연석회의에서 들고 온 게 뭐예요? 들고 온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 성과도 없죠. 김구는 김일성과 스탈린에게 이용만 당했죠. 남북 연석회의라는 것을 참여하면서 말입니다. 요게 김일성, 홍명희, 김구 딱 가운데 앉혀가지고 남조선의 명망가이고 민족주의자이고 통일을 바라는 김구가 우리 김일성 선생의 지도를 하사해 주신 것에 지도를 받은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어이없는 일이죠. 일본 잡지 세카이의 야스에 료스케가 1985년 8월에 쓴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세카이는 좌파 잡지예요. 우파 잡지가 아니기 때문에 좌파 잡지니까 굉장히 좌파 관점에서는 객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야스에 료스케라는 사람은요, 김일성을 수없이 많이 만난 사람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저는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와서 읽어드리니까요. 이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유시장경제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김구를 평가하라는 거예요. 김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점에서,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김구는 북조선의 공산주의자는 이전에 자기가 보아온 공산주의자와는 다르다면서 김일성 장군 같은 공산주의자라면 손을 맞잡고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함께 싸울 수 있다고 하였다. 김일성 장군 같은 공산주의자하고 손 맞잡고 싸운다고요? 여러분, 김구는요, 김일성하고 결국 한통속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남조선에서 투쟁하다가, 무슨 투쟁이요? 반미 투쟁, 미군 나가라고. 우리 자주 독립국가니까 미국 나가라는 겁니다. 남조선에서 투쟁하다가 활동을 못하게 되면 북에 다시 올 생각이니 여생을 보낼 수 있게 과수원이나 하나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일성은 그의 요구를 전부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1985년 8월호 일본 잡지에 나와 있는 남북 연석회의 때 김일성과 김구의 대화 기록입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건 없어요. 두 분이 단독으로 회담을 했고 김구가 그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본 잡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김일성 저작선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일성 저작집 1948년 5월 3일 김구와의 담화. 앞으로는 장군님이, 이거 김일성 장군입니다. 김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장군님이 국가의 지도자이시니 임시정부 주석의 직위를 맡아주십시오. 김일성이 단칼에 거절하죠. 그냥 가져가시오. 내가 그걸 뭐에 쓰겠습니까? 김일성은 이미 스탈린의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북에서 지도자의 자격을 인정받았잖아요. 북조선인민위원회 만들고 북에서 공산주의 단독정부를 수립한다는 겁니다. 조선노동당 대회 자료집. 별별 짓을 다 하던 김구가 이제는 미제국주의에 먹히게 되니까 살려고 평양에 온다. 얼마나 굴욕적이고 치욕이고 모욕이죠. 여러분, 북한이 이 당시에 김구를 어떻게 봤는지 아시겠죠? 근데 남북 연석회의 참여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해가지고 좌우 합작을 해가지고 통일을 한다고요? 망상입니다. 망상이에요. 그래서 이 별별 짓을 다 하던 김구라는 거를 제가 치아포 살해 사건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사실은 뭐 김립도 죽이고요, 뭐 장덕수도 죽이고요, 뭐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김구는 테러리스트라는 책이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책 보면은 김구가 관여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인 역사가 쭉 나와 있으니까 책을 충분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성 저작선집에 나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김일성이 김구를 능욕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에도 그렇고 지원헌법에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데 김구라는 사람이 임시정부 주석이랍시고 북한에 가가지고 남북 연석회의를 했는데 임시정부 주석의 직위를 맡아달라고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임시정부의 법통이 김일성에 있다는 거죠. 근데 김일성은 그거마저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1919년 3월 1일 김이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렇게 세워진 나라인데 임시정부 주석의 직인을 네 맘대로 김일성한테 갖다 바치냐고. 죄송합니다. 김일성 저작집에 나와 있는 이야기여서 팩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승만과 김구 과연 누가 옳았죠? 이미 소련은 북한에 공산주의 단독 정권을 수립하려는 계획이 다 진행되고 있었어요. 1945년 9월 20일에 스탈린이 북한의 단독 정권을 수립하라는 지령을 내립니다. 이거는 비밀 문서가 다 공개된 이후에 나온 팩트입니다. 1946년 2월 8일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죠. 이게 북한의 재헌의회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947년 2월 22일에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이미 만들었어요. 1948년에 유엔이 남한 단독 총선거를 가결하기 전에 이미 북한은 인민위원회라는 소련 스탈린의 지령하에 만들어진 북한 공산주의 단독 정권을 위한 의회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연석회의를 한다고 한들 북한이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겠죠. 스탈린의 꼭두각시인 김일성이 서 있는데요. 북한의 지도자로. 그리고 스탈린은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을 만들려고 이미 다 계획을 수립하고 완성시켜 놨는데요. 근데 단독 총선거를 주장했던 이승만을 분단의 원흉으로 몰아세우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승만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이 이 당시에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민족의 지도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1948년 2월 26일에 유엔이 남한에 총선거를 하라고 가결을 했어요. 단독으로. 여러분, 이거 반대하겠습니까? 찬성하겠습니까? 북한은 이미 1947년에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미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서 북한의 공산정권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의회가 만들어졌어요.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북한은 단독으로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계획이 다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럼 남한이 총선거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남한이 총선거 하지 말고 북한 인민위원회로 들어가야 되나요? 남한이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를 구성하려면 선거를 해야 되죠.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되니까 그 선거 하지 말아야 되나요? 총선거 하지 말아야 되네요. 이거 반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반대한 사람이 김구지요. 김구. 반대해가지고 총선거 안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북한의 나라 갖다 바치겠다는 거죠. 이승만 박사가 그래서 남한 단독 총선거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 의회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1947년에 공산주의 북조선 인민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그럼 남한은 이거 안 만들고 이거 무산시키는 거, 이게 바로 스탈린의 지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북의 임시인민위원회가 한반도를 대표하는 의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스탈린이 오죽하면은 남조선 단독 선거를 보이콧하게 만들려고 지령을 내렸겠어요. 남조선 단독으로 선거하면 안 돼요. 왜요? 남조선 선거하면 여기 자유시장 경제가 뿌리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남한 단독 선거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까? 이게 분단의 원흉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도자라면은 남한 단독 선거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지도자라고 판단을 하시라고요. 저는 남한 단독 총선거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맞다고 봐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북조선 치하에서 알고 있었을 거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 당시 사회주의 지지율이 70%이던 이 척박한 이념 지형에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한이 단독 총선거를 해서 헌법제정의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 국가가 수립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서 북조선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서 남조선 단독 선거를 보이콧하게 만들어라. 남조선 단독 총선거가 5월 10일에 있었는데 단독 총선거를 보이콧을 하고 무장 폭동을 일으킨 곳이 어디죠? 남조선 단독 총선거를 보이콧하고 무산시키려고 무장 폭동을 일으킨 지역이 어디죠? 그게 바로 제주죠. 이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 그래서 유일하게 남한 단독 총선거를 했을 때 제주가 무산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써놨죠. 제주는 무산. 제주는 무장 폭동이 성공을 한 거죠. 5월 10일에 남한 단독 총선거를 했는데 제주는 무산됐고 5월 31일에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의장은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이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서 북조선 노동당의 지령에 따라서 무장 폭동을 일으켜서 총선을 하지 못한 곳이 바로 제주이죠.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제주 4.3 추념식이 열리는 4월 3일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남조선 노동당이에요. 남로당 김달삼이 350명의 무장 폭도를 이끌고 제주경찰서 12곳을 습격했던 날입니다. 이게 4.3 사건이에요. 김대중 대통령도 1998년 CNN과 인터뷰할 때 제주 4.3 사건은 공산폭동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고 4.3을 이야기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김대중입니다. 홍준표가 그걸 인용했어요. 저도 인용하겠습니다. 4.3은요,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DJ 김대중이 이야기한 거예요. DJ 4.3 시작은 공산주의자의 폭동이라고 CNN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이군요. 북에 돈을 갖다 바쳐가지고 핵을 만드는 신기를 보여주었지만 말입니다. 김문수가 4.3은 폭동이라고 했다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호되게 두드려 맞았죠. 자, 제주 4.3 사건의 팩트는 남조선 노동당이에요. 남로당 인민유격대 사령관인 김달삼이 5.10 남한의 자유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북조선인민위원회, 북한에 만들어진 공산주의 의회죠.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지지 지원하기 위해서 일으킨 반국가 무장 폭동이죠. 그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 사람들이 10,000명이 죽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제주에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김달삼이 제주인민유격대 사령관이라고 했잖아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양민들 사이에 쏙쏙쏙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제주인민유격대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양민들이 같이 죽습니다. 베트남 전쟁하고 유사한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서 양민들 사이에 베트콩들이 숨어 있잖아요. 누가 양민인지 누가 베트콩인지 모르는 거야. 양민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등 돌려가지고 쭉 순찰하고 베트콩이 없네요. 순찰하고 등 돌려가지고 가면은 베트콩이 딱 나와가지고 총 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다 죽여버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양민 속에 숨어있는 게릴라전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도둑이 우리나라 군인들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양민들을 총으로 많이 쏴서 죽인 이유는 그 사이사이에 게릴라 베트콩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그걸 안 죽이면 내가 죽는데? 맞잖아요. 똑같아요. 이 북조선 추종하는 남로당 이 인민유격대 이놈들이 양민들 사이에 숨어 들어가. 누가 여기인지 모르는 거야. 무장폭도들이잖아요. 이거 토벌 안 하면은 아니 경찰서 습격하고 무장해가지고 죽이고 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내가 죽어. 그래서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양민들 사이에 숨어있는 인민유격대를 사실은 소탕하려고 양민들이 같이 죽어버립니다. 아픈 역사죠. 엄청 아픈 역사예요. 양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양민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추종하는 이 남로당 애들 때문에 같이 죽어야 되냐는 거지. 이거를 주도한 김달삼, 이 사람 북한에서 어떻게 돼 있죠? 이 남로당 폭동을 주도한 4.3 폭동을 주도한 김달삼이가 북한 애국 열사릉에 묘비가 세워진 사람이에요. 보세요. 김달삼 동지, 남조선 혁명가. 북한 애국 열사릉에 고이 모셔져 있는 사람이에요. 제주의 이 4.3 폭도들이 김달삼이 주도한 인민유격대 폭도들이 무장해가지고 싸우니까 이 선거가 무산돼 버린 거예요. 김달삼은 48년 8월 21일에 황해도로 넘어가가지고 인민대표자회의에 참여해서 제주 4.3 투쟁으로 총선이 무산됐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미친놈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달삼은 그 공으로 이 제주 4.3 폭동을 주도해서 성공시킨 공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정되고 남조선 혁명가로 추앙을 받게 되죠. 이게 4.3 사건의 전말입니다. 4.3 사건은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도 아니었고요. 글쎄요,
북조선의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항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무게 관점에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팩트는 북조선 노동당과 남조선 노동당이 국회의원 선거를 저지해서 인민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장을 해서 경찰서를 털고 사람들을 죽였다. 이게 4.3 사건의 팩트인 거죠. 그리고 그 숨어있는 인민 유격대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제주 양민들이 안타깝게 죽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주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될 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 공산당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북한은 이랬죠. 남조선에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죠. 양민들이 죽게 한 것은 북조선 노동당이죠. 반면에 5월 10일 남한 총선거가 제주 이외에는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러므로 1948년 5월 31일에 이승만 국회의장이 헌법제정국회를 개원하게 되고, 이승만 국회의장이 국회를 개원할 때 독립국가 대한민국이 세워졌음을 기도로 축복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이윤영 의원님은 목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회 개원 연설을 하십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어떤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국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윤영 의원 나와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의 아래에 놓이지 않고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택하는 국가가 된 것을 신에게 감사한 거예요. 신에게. 그러므로 어떤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던지 그 신께, 주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였던 이윤영 국회의원에게 기도를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이 70%가 사회주의를 찬성했던 그 이념 지형에서 김구가 마찬가지로 토지와 재산의 국유화를 주장했던 그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외롭게 자유시장 경제를 주창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요. 이승만 박사와 김구가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1948년 7월 20일, 이 당시에는 간선제였습니다. 직선제가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91.8%의 지지를 받았고요. 김구가 6.6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요. 김구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통령 선거에 또 나갔습니다. 부통령 선거에서는 이시영 박사가 67%, 김구 선생이 31%를 받아가지고 이시영이 부통령이 되고, 그래서 이승만 이시영 초대 내각이 성립하게 된 것이죠. 당선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대통령 선서를 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과 동포 앞에 나의 직책을 성실하게 다하기로 결심하며 맹세합니다. 성윤정님, 다행이다. 김구 다 떨어져서. 이렇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이미 1948년 7월 10일에 북조선은 인민위원회가 있었죠. 그래서 북조선 인민위원회에서 조선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결정하고요.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북조선에서는 김일성이 주석으로 취임을 하고요.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죠. 위에 있는 사진은 대한민국의 수립을 보여주고요. 아래 사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해가지고 북조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자유의 나라로, 시장경제의 나라로 수립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믿음과 신앙의 바탕을 두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부른초등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역사예요. 이게 진짜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그 세간에는 김구 테러리스트라는 책이 나와서
지금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주 4.3 사건은 오늘 우리가 방송에서 시청했듯이 김구가 임시정부 수립함에 있어서 주석으로 임명되어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를 만나며 오늘 방송한 대로 김일성의 꼭두가시 노릇을 했어요. 김구는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를 만나서 연석회의를 하면서 남북이 합작해서 선거를 남북이 같이 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승만 대통령 아니다, 남한만이라도 5월 10일 선거를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협력하에 5월 10일 날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시청했듯이 90%가 넘는 그런 프로테이지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당선됐어요. 그런데 이 선거에 있어서 제주만 5월 10일 선거를 반대를 했어요. 그 김달삼이라는 자가 그 선거를 반대해서 주동이 돼서 폭동을 일으켜서 수많은 양민을 죽이고, 그야말로 테러예요, 테러. 그런데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빨갱이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모든 것을 지우기 작전을 하고 김구를 띄우고, 여러분 저 북한에 가면 애국 열사령이라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작동 국립묘지 지금의 현충원 그런 비슷한 애국 열사령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영웅대접을 받으면서 김달삼이가 묻혀있고 비석이 세워져 있고, 지금 그 지만원 박사가 지금 감옥에 가 계신데 5.18 광주 사건 때 북한이 개입될 수도 있다 이래서 지금 더듬당 빨갱이당이 법을 발의해서 5.18이라든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혐오, 기만, 명예훼손, 인권 이걸 해서 무차별하게 핍박을 하고 있는데, 그 애국 열사령에, 북한 그 애국 열사령에 5.18 당시 참여했던, 말하면 인민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자들의 그 업적을 기리고 묘지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역시 팩트예요. 여러분 자료가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여러분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역사를 바로 알고, 오늘 시대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목회자가 감당해야 되고 성도들이 감당을 해야 돼요. 개는 무슨 사명이 있죠? 개는 짖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개가 짖지 못한다, 멍멍 짖지 못한다면 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개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의뢰 이것을 외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당면한 문제가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또 유튜브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국민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냐니 그 신 좀 뵙고사 달가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또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좀 뵙고사 주가 예비하신 도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에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수배로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푸른 주장교회 보리 성도들 보리에 유튜브에 들어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국내 모든 성도들 보리에 내 조국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성령 충만해서 나라 민족에서 간절하게 주의 감창하기로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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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어깨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에